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윤입니다. 제가 잊을만 할 때 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과도기에는 비싼 내연차든 전기차든 사는 거 아닙니다. 왜? 변화가 심한 시기에는 가치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비싼 차를 사든 저렴한 차를 사든 가치가 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아니 뭐 자동차가 한번 구입하면 가격 떨어지는 거야. 이게 소모품 개념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하시겠지만, 이왕이면 그 가치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적기라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 특히 억대가 넘어가는 전기차 구입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라. 국산 전기차도 물론이거니와 특히 독일 전기차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저희에게 타이칸 터보 S 3번이나 협찬해준 제 20년 된 지인, 최근에 타이칸 터보 S를 정리를 했는데, 뭐 가슴 아픈 그 감가상각 이야기 제 지인이 들으시면 서운하니까 그거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그야말로 풀옵션 수입차 가격보다 더 큰 감가상각이 일어났어요. 물론 이 지인은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는 지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감가상각이 생활에 전혀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뭐 입맛에 맞는 차 구입하시고 잘 즐겼으니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뭐 크게 문제될 게 아닙니다만,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여윳돈 모아서 한 5년 정도 저축을 했는데, 그래서 한 1억 5천 마련했는데, 그걸 가지고 야, 그 타이칸 뭐 대단하다고 하니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산 선물로 주겠다 해서 이거 좀 욕심내면은 1억 5천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또 리스를 또 한 5, 6천 써야 됩니다. 그래도 최상위 모델은 꿈도 못 꿔요. 그렇게 해서 구입을 했는데, 대략 한 2년 정도 타고 나서 한 3년 이상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될 돈이 감가상각으로 날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리고 차는 한번 올라가면 당분간 이게 다운그레이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또 비슷한 급에서 차를 알아보게 되는데, 남은 돈은 한 1억 남짓하는 돈으로 또 한 2억 원 정도의 자동차를, 그러면 계속해서 기회비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 먹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과도기 때 절대로 가치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그런 비싼 내연차든 전기차든 여러분들이 먼 발치에서만 보세요. 그리고 지금 타는 차가 있다 그러면 그 차를 이뻐하십시오. 불만이 생기면은 참 정부치기 어렵고,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고 해서 빨리 내가 원하는 차로 바꿔버리면 생활 전체가 그냥 엄청나게 변화가 돼서 무슨 일이든 더 잘할 것 같고, 돈벌이도 더 잘 될 것 같고, 5만 가지 타다간 이유가 막 머릿속에서 막 맴돌 겁니다. 이걸 꽉 붙들고 이제 앞으로 전기차든 내연차든 과도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안정기로 접어들게 되면 내가 지속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 오래 만족할 수 있는 차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안개가 걷히게 되면 보이게 됩니다. 안개가 자욱할 때는 바로 앞에도, 한 치 앞에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연쇄 뭐 40중 충돌, 뭐 50중 충돌, 이런 엄청난 참사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건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비싼 전기차든 내연차든 사시는 거 아니에요.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떤 차를 사야 되느냐? 만약에 차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내연차, 전기차, 하이브리드는 다 통틀어서 무조건 5천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저는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들이 만약에 과도기라 그래서 가치가 크게 하락한다고 해도 어차피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그런 부류의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도 크게 일어나지도 않거니와 회전율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만 되면 대부분의 안전사양을 비롯해서 충돌 시 최소한의 탑승자를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안정적인 스트럭처, 구조 설계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거리를 오래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그에 걸맞는 정말 편안하면서 좀 더 안전하면서 뭐 이런 차들을 구입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출퇴근하신다, 시내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연 15,000 이하로 차를 이용하신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3천만 원 정도 되는 내연차든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이런 차들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만족도와 그리고 또 장시간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 뭐 이런 면에 있어서 가장 유리합니다. 제가 지금 캐스퍼 일렉트릭,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인가? 저는 근본적으로 작은 차를 싫어하는데, 전기차 시대에는 이렇게 작은 차를 싫어하는 사람도 소형 전기차, 경차에 가까운 전기차를 한 2주 정도 이용을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차를 시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잡고 시승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경험을 해봐야 그 가치를 알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틀째인데 아직까지는 좀 어색하고 너무 좀 작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뭐 괜찮은데, 와, 요즘 이 정도의 기능들이 이렇게 소형차에도 들어간다고 하면 구태여 근거리 이동용으로는 크게 나쁘진 않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단 뭐 전기차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연차든 하이브리드든 저렴하면서 최근의 기술이 다 담겨져 있으면서 편리한 옵션들이 대부분 갖춰져 있는 그런 실용적인 자동차라면 과도기에 정말 딱 맞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내연차, 내연차가 특히 더 할 겁니다. 내연차가 이게 뭐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주인공으로 대접을 받기라도 하죠. 이 내연차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저희가 전기차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릴 때, 아니 무슨 이렇게 전기차 사라고 막 강요를 하느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전기차 사시는 분들에게 말려요. 좀 더 기다렸다 사시지, 뭐 급하셔서. 지금 당장 타는 차 있으시면 그냥 기다리세요. 한 1, 2년 기다릴 수 있잖아요. 왜? 전기차가 지금 더 발전하고 있고, 이제 과도기가 어느 정도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좀 더 오래 가치가 지속될 만한 그런 전기차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모았던 그 쌈짓돈돈 꺼내서 그때 구입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개월도 기다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내가 타는 차가 지금 썩어간다, 너무 지금 오래됐다, 그리고 도대체가 이거 뭐 이동할 때 너무나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당장에 차를 구입하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회전율 좋은 차를 사셔야 돼요. 어떤 차가 회전율 좋으냐? 3천원에서 4천만원 그 사이의 차들이 제일 회전율이 좋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가장 많이 판매가 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을 위주로. 그러다 보면은 뭐 최근에 하이브리드에 관심이 많다는데요, 3천, 4천 사이의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시든지, 전기차 중에서도 저렴하지만 그래도 주행거리가 최대한 잘 빠진 차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하면 그 차를, 내연차 중에서도 이 차는 내연차인데 여전히 잘 팔리는데요 라고 하면 그 차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도기가 제가 볼 때는 길어야 앞으로 한 3년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 거예요. 그러면 대충 2027년 정도면 과도기가 정리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발전된 전기차를 통해서 오래 가치가 지속될 만한 모델들이 이제 여러 종 나오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좀 비싼 모델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셔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대중전기차 중에서도 최대한 나는 욕심을 내고 싶다, 오래 가치가 지속되는 모델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시면 아마 내년 정도가 전기차를 알아보시는데 좋은 적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의 구입 적기라 그러면 내연차 하이브리드도 어떤 모델을 구입해야 되는지에는 옥석이 더 분명하게 가려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단 전기차를 내년에 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가 아니라,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과도기가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한 내년 정도 되니까, 이 타이밍에서 전기차의 옥석이 가려진다 그러면 내연차나 하이브리드의 방향성도 좀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연차를 계속 탈까? 하이브리드로 한 번 더 탈까?
이런 결정을 하실 때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림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적기가 된다. 조금 더 기술이 원숙할 때까지, 가치가 오래 지속될 때까지 지켜보시는 태도 좋습니다. 그럼 죽기 전에 살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 네, 이거 오래된 드립이라 그 재미없어요. 이게 뭐든지 때가 있다, 이런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갈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이제 은퇴를 해서 인생을 즐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한정 기다려야 되거나 무한정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동차 중에서도 이제 비싼 차를 드디어 사야 될 때,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그래, 이 차를 사면 내가 오래 만족할 거야 라고 결정할 때, 또 대중차로 만족해야 될 때, 전기차를 구입할 때, 내연차나 하이브리드를 구입해야 될 때, 이때가 다 있어요. 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 왜? 여러분들 돈 쓰시는 거잖아요. 내 돈 쓰는 거 아니잖아. 제가 뭐 여러분들이 전기차 잘 써서 이득 보면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거 있습니까? 하이브리드 사셔서 만족하시면 뭐 저에게 그 다음날 통장에 뭐 입금이 됩니까?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이 자동차를 좋아하고 또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어요. 그러니까 왜 헬스장에 가면은 고인물들 어떻게든 뉴비들 오면은 막 뭐라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서 그 주위를 막 맴돌면서 입맛 따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입맛 따시는 거야. 뉴비님들이나 아니면 자동차 잘 모르시는 분들 딱 보이면 막 그 주변을 맴도는 거야. 아, 이 얘기하고 싶은데, 아, 저 얘기하고 싶은데. 왜? 오지랖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조언을 잘 들어주셔서 뭐 좋은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그게 보상이야. 그게 보상이야. 그게 왜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과도기입니다. 과도기에 여러분들 비싼 차 사시는 거 아닙니다. 내연차든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비싼 차 관심 끊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연차든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3천에서 4천 그 사이로 해결하세요. 그렇게 한 2, 3년 쓰시는데 아주 무리가 없고, 이런 차들은 또 감가상각도 되게 작게 일어납니다. 회전율도 좋아서 나중에 이제는 시장이 성숙해졌으니까 난 1억짜리 살 거야 하고 그 차를 처분하실 때도 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이 깎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 벤츠 EQ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벤츠 EQ가 저희도 사실 조금 알았는데 뭐 불이 나서 이렇게까지 막 망가질 줄은 몰랐지만 가치가 이렇게 망가질 거라고, 쉽게 떨어질 거라고 저희가 EQ 나올 때부터 경고를 해드렸고, 타이칸, 그 유럽을 대표하는 대단한 기술이 들어갔다는 타이칸도 지금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 보시면요, 시세가 엉망입니다. 아주 시세만 엉망이 아니라 전자장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서비스 센터에서 제때제때 바로 즉각적인 대처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우리도 잘 모르겠어서 그냥 일단 문제가 본사로부터 뭐 공문이라든지 해결 방법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타시는 게 뭐 이런 분위기예요. 참.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한 번, 두 번 할 수 있는 실수들을 막 세 번, 네 번으로 막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되니까, 일단은 이런 차들은 나왔나 보다 그냥 눈여기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대중차 위주로 해서 전기차를 살 만한 적기고요. 2027년 정도가 돼야 이제는 프리미엄 전기차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적기, 원년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중차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한번 사봐야지 하는 게 2025년, 한 1억 내외 혹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 전기차 이제는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원년이 2027년입니다. 3년 더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차들은. 그래서 그 시기들을 잘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1년에 한 3천만 원 내외로 저축하셔가지고 뭐 한 4, 5년 모은 돈을 써야 되겠다, 이거 진짜 결정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결정 잘못하셨다가는요, 계속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 평생 돈 못 모아요. 계속 기회비용을 다 그런 식으로 잃어버리면서 결국 나이 들면서 이제 경제 능력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이 차 때문에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이게 뭐 카푸어들 수입이 얼마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연봉을 꽤 받는 분들, 1억 내외 혹은 그 이상 받는 분들도 잘못하다가 그 늪에 빠지게 되면 경제적인 궁핍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그 함정에 얽매이게 됩니다. 올가미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